안녕하세요. 약사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환경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둘러싸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환경이겠죠. 그리고 내가 마시는 공기, 이것도 환경일 것이고, 내가 지금 있는 공간에 있는 물질들도 저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내가 바르는 것, 내가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알지만 질병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질병에 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내 건강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환경 호르몬 들어보셨죠? 환경과 건강하면 일단 환경 호르몬을 생각하실 텐데요. 환경 호르몬은 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물질이죠. 우리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지구,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 다 영향을 미치겠죠. 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호르몬. 우리는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잖아요. 60조개라고 얘기하는 소리 들으셨죠? 이 단세포가 아니라 60조개의 세포가 연결이 되어서 나라는 이 자아, 이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나라는 몸으로 인식을 하고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호르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포와 세포 간을 연결을 해주는 신호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어떤 분비선에서 나와요. 근데 내분비선, 몸 안에 있는 분비선이니까 이 내분비선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내분비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이상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 환경 호르몬,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 다 그냥 비슷한 개념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같은 걸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럼 환경 호르몬의, 그러니까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이 내분비 교란 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약물도 있답니다. 이 약도 우리 몸속에 내분비선의 이상을 초래해요. 그래서 남성들 탈모 치료제로 복용하는 호르몬들을 여성이 만지기만 해도 그 가임기 여성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약물이 우리 내분비를 교란시킨다 해가지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식물도 환경 호르몬, 우리 내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이 좋은 영향이냐 나쁜 영향이냐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식물들은 뭐 콩도 있을 것이고 칡도 있을 것이고 석류도 있을 것이고 이 우리에게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여하튼 그런 식물들에 주는 그 화학 물질도 우리 몸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다룰 주제인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이 환경 오염 물질은 뭐 공기로, 피부로, 그 샴푸나 화장품으로, 또 뭐 음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DDT 농약, 중금속, 파라벤 등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다이옥신부터 볼게요. 다이옥신은 약 75종의 화학물을 통칭한 건데요.
이 다이옥신이 뭐냐면은 그냥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 다이옥신이 미세먼지에 섞여서 이제 뭐 중국에서 온 그 미세먼지, 황사를 통해서 온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먼지에 섞여서 뭐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흙이나 지하수 이런 거에 섞여서 강이나 바다로 스며들어서 생태계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옥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사실 지구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We are the world죠. 우리는 이미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이옥신이 뭐 우리가 뭐 생산을 하거나 산업에 이용되는 물질이 아니고요. 이 산업 후에 나오는 폐기물, 그 중에서도 태웠을 때 나오는 그 물질을 총칭을 다이옥신이라고 합니다.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비스페놀 A죠. 요즘은 뭐 비스페놀 A가 빠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젖병이나 물병 등의 제조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통조림에 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 깜짝 놀란 거는 영수증 있잖아요. 우리 물건 사고 나오는 영수증에도 비스페놀 A가 많다고 합니다. 또 유명 맛집에 가면 순번 대기표 주잖아요. 또 은행에서 주는 순번 대기표, 이런 것들에도 비스페놀 A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색깔이 잘 나오는 촉매제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많이 알려진 물질이 파라벤이죠. 파라벤은 방부제예요. 이게 화장품이나 뭐 음식,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온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첨가하는 물질이에요. 파라벤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장품이나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립스틱, 또 매니큐어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해요. 또 식품에도 각종 소스나 마요네즈, 향신료, 젤리, 캔디 뭐 이런 것들에 파라본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빠지는 추세예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산업들도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가 파라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도 우리를 지키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약품에도 파라벤이 들어갑니다. 연고라든가 치약이라든가 마취제, 뭐 붕대 뭐 이런 거에 파라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물론 이게 막 그 인체에 해를 미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왕이면 안 들어가고 파라벤이라는 방부제가 아니고 다른 대안으로 쓰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프탈레이트, 이 프탈레이트는요, 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랑말랑한 아이들 장난감에 많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또 벽지라든가 필름이라든가 포장지, 의약품 용기, 어쨌든 플라스틱을 딱딱하지 않게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촉감도 좋게 하고 뭐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시키기도 좋고 해서 이제 많이 쓰이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도 우리가 이제 자꾸 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환경 호르몬처럼 우리 몸속에 환경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의 내분비를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기름과 물을 섞는 약품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물과 기름을 섞는 것, 즉 비누 같은 거를 계면활성제라고 해요. 근데 이 계면활성제가 물과 기름을 섞어서 화장품을 만들 때는 유화제라고 이제 불리우고요. 기름때를 제거하는 비누처럼 사용될 때는 세정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 퐁퐁은 상품명인가요? 주방 세제에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겠죠.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주방용품에도 들어가고 세탁세제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계면활성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면활성제가 또 어디에 쓰여질까요? 네, 샴푸, 바디워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이 쓰여요. 계면활성제가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계면활성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막을 파괴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세포막을 파괴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물과 기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막을 이제 이 계면활성제가 파괴를 해서 탈모를 유발하고, 이제 뭐 피부에서는 탈모 또는 아토피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이제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우리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데 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중금속이죠. 납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카드뮴이 이제 대표적인 중금속인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잘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물질들의 특징이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까 환경 호르몬이나 내분비 교란 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이것들을 다 그냥 같은 물질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물질들의 특징이 바로 지용성이라는 데 있어요. 지용성이 뭐냐면 물에는 잘 안 녹고 기름에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지용성을 녹이는 거는 간이에요. 간에서 담즙이 이 기름을 분해해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그렇게 내보내거나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하는 방어 기전 하나는 축척입니다. 그냥 얘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그냥 랩핑을 해버리는 거죠. 어디서요? 지방세포에서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될수록 살이 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물질들이 다른 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지방세포에서 품어버린다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몸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먹는 건데,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 환경에서, 환경 호르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가급적이면 덜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물질들이 혹 들어오더라도 빨리빨리 배출시킬 수 있도록 내 몸의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배출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분비가 교란이 되어서 호르몬이 교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단세포가 아니고 다세포인데 서로 신호를 잘 못 받게 되어서 여기저기 질병에 노출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함정인 거죠. 자, 오늘은 이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다이옥신,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또 우리가 농약으로도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와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